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3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5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들 당연 관심 받았지만요. 사실상 현대차가 5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4% 하락하면서 2230선 이탈하고요. 24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 빠지네요. 46,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도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3%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71,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0.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 5% 이상 급등하면서 장중한 때는 13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12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차가 엘리엇의 주주 제한에 대해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닌 실적 개선이란 전공법을 택했다며 이제 남은 관건은 앞으로 다가올 주주총회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현재 목표 주가를 14만 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1위부터 5위보다는 흐름이 좋습니다. 센트리온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 가깝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0.4% 이상 상승하면서 37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34,500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물산 0.43% 하락하면서 11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어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동반 상승했는데요. 오늘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상승합니다. 0.45% 상승하면서 22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수 오늘 2% 가깝게 하락합니다. 42,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7% 상승하면서 754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이 계속 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CJ E&M 어제 마감 때 2위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여전히 2위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하지만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0.27% 상승합니다. 73,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4위까지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이 포스코캠텍 오늘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4% 이상 상승합니다. 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컬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도 이 급성장하는 2차 전지 소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이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예상됩니다. HLB 어제 1%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5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웅제약 사태로 인해서 주가 좀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2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53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0.4% 추가 하락합니다. 9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강세 이어갑니다. 오늘도 9위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0.48% 상승합니다.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펄어비스 어제 이 5%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0.27%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신작 출시 이후에 기대감 사라지면서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가 16만 주 이상 어제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민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동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송금 수수료가 10분의 1로 인하된다는 점, 그리고 소액 후불 결제 도입에 따라서 간편결제 신용 기능이 추가되고 간편결제 결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대중교통 결제 지원이 된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시장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세틀뱅크의 수수료 역시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세틀뱅크는 매년 수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 왔고 오히려 은행 수수료 10분의 1 감소 이슈는 세틀뱅크 입장에서는 원가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픈 API 활성화로 인해서 경쟁사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마켓쉐어의 훼손 가능성이 우려가 있는데 이미 오픈 API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고요. 시장 경쟁 구도가 가상계좌 서비스를 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세틀뱅크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쏠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켓쉐어의 훼손 가능성도 상당히 거의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융결제원을 밀어주기 때문에 세틀뱅크의 마켓쉐어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픈 API를 통한 경쟁 구도로 세틀뱅크와 금융결제원이 주요 플레이어인 상황에서 세틀뱅크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세틀뱅크가 간편결제 관련 트래픽 및 정산 처리가 금융결제원보다 월등하게 빠르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세틀뱅크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틀뱅크의 마켓쉐어 하락 우려는 일부 너무 과도하게 해석됐다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주가의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앱 통합화로 인해서 은행 간의 이체가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세틀뱅크의 중개 역할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앱 통합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은행 관계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틀뱅크에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틀뱅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세틀뱅크의 상장 이슈 모멘텀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한 바로는 3월 중에 세틀뱅크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중국 쪽의 신사업도 대한 부분도 앱 플레이어 관련된 부분도 조만간 새롭게 신사업으로 중국 쪽 시장에다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하락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값도 2만 원 정도의 매수가 구간 두시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민엔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1일에 추천해주신 HCT 1.57%, 그리고 WFM 0.89%, ACT 0.37%, 랩지노믹스 1%, 그리고 필룩스 0.84%의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5일에 주셨던 SK텔레콤 1.54%, 그리고 21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건설 1.8%, 호텔신라 4%, S1은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월 14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코스맥스 1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애경산업 20.99%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반정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는 조이시티 2.83%, 4위에는 웰크론 8.37%, 그리고 3위에는 아난티 올라와 있는데요. 8.3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인스코비 1월 31일에 주셨던 이 종목인데 현재 수익률이 11%가 넘었습니다. 1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50% 넘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현대건설기계 8.7%, 그리고 4위에는 한미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주셨고요. 1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3위에는 코스맥스 2월 14일에 주셨습니다. 1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2위에는 금호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7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15%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가 애경산업입니다. 수익률 20%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전체 탑8입니다. 윤여민 팀장의 세 가지 종목이 나란히 6위부터 8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한미약품, 그리고 7위에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수익률이 14%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금호석유 올라와 있고요. 2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부터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최동기 부사장의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0.4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1위부터 8위까지 4가지 종목이 윤여민 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1%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31%,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EXT 50% 수익률 넘겼습니다. 네, 2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증권사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은 관심만 있을 뿐 이 큰 동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증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 등 진전된 형태의 한비분이 나오더라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적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2%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1분 만에 1,500원 빠지면서 7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76,000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 급등했던 만큼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소폭 빠집니다. 0.38% 빠지면서 39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급등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 빠지면서 12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한국전력 제외하고 오늘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7% 상승하면서 2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0.67% 상승합니다. 37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 오늘 0.38%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포스코 계열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0.4%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빠집니다. 0.2% 빠지면서 2230선 이탈하고 2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5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체결가와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좀 바뀐 게 있다면요. 신라젠 2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근에 CJ ENM과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위와 3위가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신라젠 강한데요. 0.68% 상승하면서 7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CJ ENM과 바이로베드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강합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단숨에 7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코케미컬로 사명을 변경하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HLB와 메디톡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좀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94,9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는데요. 0.48% 상승하면서 4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도 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18만 2천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먼저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EXT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50%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 수익률이 120%가 넘었었거든요. 좀 급등락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E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네. 그 상승한 뒤에 이제 그 공시가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 공시 중에 하나가 그 장원테크가 있는데, 그 장원테크가 이제 그 M&A를 통해서 이 EXT를 인수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700원 부분에서 이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거는 조금 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좀 싸게 샀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일반적으로 단순히 이제 남북 경협주나 그 황교안 테마주로만 얽힌 것뿐만이 아니라 SOC 사회 간접자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EXT가 관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일시적으로 한 5,200원부터 그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가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은 다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진입하기는 좀 늦은 부분들이 있고요. 좀 천천히 이제 보시다가 이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가주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 구간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좀 매수해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2월 14일에 애경산업 추천해 주셨는데요. 수익률 20.99% 기록하면서 목표가 47,000원 터치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애경산업 이제 홈쇼핑 부분의 어떤 핵심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LG20가 이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오랜 기간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제품을 통한 방송 횟수 추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도 성장세도 상당히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핵심 브랜드 LG20와 어떤 루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이 국내외 채널 확대로 집중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마진 부분의 어떤 수출 영업은 어떤 애경산업 핵심 동력인 만큼 어떤 수출 브랜드나 지역 확대를 통해 지난해 어떤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7에서 8% 정도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47,0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요.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요. 현재 상당히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22평선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수정된 목표가를 51,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한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출판사입니다. 이 삼성출판사는 이제 유아동 출판물 및 이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아기상어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 그 삼성출판사가 이제 급상승한 뒤에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폭을 좀 가져가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아기상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대폭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2만 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을 때 표절 관련 이제 소송에 좀 휘말리면서 대폭 이제 조정을 받다가 어제자 이제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안착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저작권 관련 이제 소송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대폭 이제 하락했었는데 전일 이제 저작권 소송 즉 이제 표절 소송 부분에서 이제 취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상승한 뒤에 흐름을 안착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아기상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기상어가 8주째 지금 빌보드 핫 100에서 38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성출판사가 보유 지분이 있는 기업인 스마트 스터디가 있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폰 관련 지식재산권을 지금 갖고 있고요. 특히 이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출판사도 이렇게 연계를 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1월에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은 뒤 전일자 이제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즉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이제 길게 남기면서 차익 실현을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막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일전에 이제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 이제 14,000원부터 17,000원 부분의 갭을 메꾸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간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 준 부분들이 있고 17,000원부터 18,000원대까지의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지금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 부분들도 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송 취하 부분 그리고 아기상어 빌보드 안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 스마트 스터디 글로벌 라이센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안착한 뒤에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있을 때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전 리스크 부분에 이제 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 매력도를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기상어 관련 이슈가 끝날 경우에는 조정폭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매력도보다는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화장지 및 이제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세먼지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대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월까지 이제 이전까지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1월부터 이어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가 되면서 함께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비상저감 조치 발령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황사 미세먼지와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죠. 황사 미세먼지와 굉장히 싸움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인공강우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지만은 실패를 하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부가 전투를 벌이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요소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000원부터 4,200원 구간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 구간인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구간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은
일전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계속 나와주고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이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 구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시즌이 있죠. 바로 이제 황사 시즌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시즌만 되면은 이 종목은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1.3년 전 지지 구간을 만들어줬던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저가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서 지금 주봉 추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좀 등락폭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4,200원대 상단을 계속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위에 안착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봤을 때는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환경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황사 미세먼지가 계속 환경에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은 계속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이제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입니다. 예,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예, 이 강스템 바이오텍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작년 8월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올해 1월까지 박스권을 유지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전에 8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시동 건 부분들이 있는데 피부 관련 줄기세포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상승했던 전례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아토피 치료제 관련 부분 이슈를 통해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10월에 이제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폭을 좀 크게 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12월 말부터 상승을 보여준 뒤에 추가 조정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두터운 매물대 상단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고 현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 이제 약학 조성물 관련 이제 유럽 특허 취득을 했었는데 NOD2라고 이제 아고니스트를 이제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배양물을 이제 포함한 면역질환 그리고 염증 질환 예방 관련된 약학 조성물을 이제 취득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토피 치료제 관련 부분들이 이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은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공장 증설하기로 이제 예정되었던 줄기세포 GMA 센터가 이제 앞으로도 GMP 센터가 4월에 이제 완공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기세포에 대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센터에서 판매용 완제품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검증 실험 생산 기간에 이제 검증을 한 1년 정도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검증들이 이제 거쳐지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를 이제 해당 설비에서 양산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로병 치료제 등 이제 관련된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도 이제 생산 계획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공장 증설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을 잘 만들어주며 간 모습들이 있고 우상향 추세 흐름 및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모멘텀과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24,000원 시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폭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네,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상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주가 상승 기대감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증음악으로 만나본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수급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동사의 대표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산화볼 질소가 있는데요. 산불화 질소인데요. 산불화 질소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를 세척하는 어떤 세정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반도체라든지 LCD의 이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이제 세척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산업이 성장할수록 산불화 질소도 상당히 수요가 급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의 실적은 지금 현재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23.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6,872억 원으로 34.2%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국내 및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IT 업체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특수가 수출하량은 사실 이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회사인 SK 에어가스라든지 SK 트리캠의 어떤 그룹 계열사양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어떤 자회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흐름은 올해도 좀 계속 지속될 전망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가 사업이 이제 LCD에서 OLED TV로 이제 시장으로 이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에 비해서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산불화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동사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또한 OLED TV의 어떤 추가 증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K 에어가스라든지 SK 쇼와덴코 같은 경우도 고성장세가 지금 일어날 전망입니다. SK 에어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어떤 2차 전지의 고객사양 출하량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이 좀 기대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당 매력도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보통주는 한 주에 3,75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인데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주당 순이익 성장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많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교 대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에어 프로덕트 같은 어떤 업체와 비교를 해도 주가가 한 40% 정도 저렴한데요. 이래서 현재 매수의 진입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하셔도 좋고요. 목표가를 20만 원, 손절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쌍용 양회입니다.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시멘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분기에 어떤 최악의 가격의 출혈 경쟁을 좀 마무리하고 업계 내에서 지금 가격 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적자를 기록을 하였을 때도 나홀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308억 원, 9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에서 35.6% 증가를 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3분기에 이연 물량이라든지 10월 1일자로 톤당 5,000원씩 가격이 이제 인상된 효과가 좀 반영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한 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내 수출량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수출에서 10% 정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가동된 폐열 처리 시설 및 ESS의 어떤 설비 효과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업황에 좀 불황이 좀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동사에게도 좀 악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4조 규모의 어떤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정부 정책은 상당히 동사에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남북 경협에 대한 또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북한 인프라 건설이 시작될 경우에 좀 시멘트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동해시에 지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1,150만 톤 규모의 공장을 두고 있고요. 12척의 지금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시멘트를 싣고 이제 북한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점에서 어떤 동사의 동해 공장은 상당히 최적의 공급 조건으로 지금 거점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가격 정상화를 통해 체질이 개선되었고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존재를 합니다. 또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이래서 지금 목표가를 8,500원, 손절가를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5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제약업계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약업계 매출 1위를 지금 지켜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사업 성장이 이제 견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연구 개발에는 R&D 투자 증가와 어떤 일부 관계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좀 수익성은 좀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R&D 투자가 이제 2017년에 1,040억 원에서 지난해 1,100억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어떤 과거 상품 매출 비중이 컸던 동사가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투자가 좀 빛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신약 후보 물질인 레이저티닙의 상반기 임상 2B 발표 예정과 함께 조건부 시판 허가 등으로 상당한 지금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잉바이오 파마와 2,4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그리고 이제 올해 길리어드에 기술 수출한 어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제의 비임상도 올해 종료되는 등 신약과 관련된 호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의 선전도 좀 눈에 띄는데요. B형 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와 C형 간염 치료제 이제 소발디가 약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년에 기술 수출 관련된 수익이 올해 좀 인식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티닐의 어떤 계약금 250억 원, 그다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제 계약금 170억 원 등 총 420억 원이 인식이 되면서 이익률 개선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그간 동사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국내 유일의 어떤 제약사였으나 업계 2위인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에 비교해 좀 순이익 창출면에서 좀 상당한 수준 차이를 좀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와 폐암 치료제 등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어떤 연이은 대규모 기술 이전 등으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28만 원, 손절가를 22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쌍용향회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넥센GT입니다. 인수 전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과 컴캐스트가 뛰어든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금일자 굉장히 조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자에 이제 대폭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전부터 이제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이제 가설적인 그 매각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등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그 넥슨의 그 관련된 매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읊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그 매각 그 관련된 추진 그 금액은 대략 이제 한 1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뛰어들기 어려운 금액이라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대부분 원래는 이제 텐센트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외국 쪽에 이제 좀 넘길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졌지만은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넷마블이 사모펀드와 이제 함께 하면서 조금 취득을 하겠다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전일자 이제 그 아마존과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그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회사인 EA도 이제 같이 넥슨 그 예비 입찰 참여를 이제 진행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핫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갭상승을 띄워주면서 그 13,550원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되든지 입찰이 되든지 나중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하락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소폭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거 보니까요. 중국 업체로부터 신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미국 유전자 치료제와도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설립된 어떤 신생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에서 이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6,500억 기술 수출까지 이뤄낼 만큼 어떤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 파킨슨병 치료제는 다수의 이중 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프리미엄 부여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타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총 5건 정도의 어떤 기술 수출 및 추가 기술 수출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2월 12일에 주셨던 DR텍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54%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1,900원 주셨는데 터치했거든요.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DR텍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목표가 이상 달성하고 최근 5거래 연속 이제 상승 흐름 지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 동사는 이제 국내 최초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 업체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동사에 대해서 2018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만모 디텍터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 공시에서 1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고 전년 대비 매출이 15%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업계의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서 이 유방암 조기 진단율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만모 디텍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동사는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를 이용하여 폭발을 진물질증을 검사하는 간접 방식 디텍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간접 방식 디텍터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여 종전 선언으로 인한 DMZ 지뢰제거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DMZ나 지뢰제거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난 화요일 대상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그 후 이제 점진적으로 정배를 이루면서 상승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목표가는 1,200원에서 2,300원 신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츠인데요. 하츠는 벽상그룹 계열의 주방기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시행이 항사나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상승 목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의 사업을 살펴보면 가정용 레인지우드, 빌트인 기기 및 한기 시스템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장은 건설사, 유통 대리점, 일반 소비자로 수요처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건설사의 분양 실적의 신규 수요, 유통 대리점 출고량은 리모델링, 이사 등의 교체 수요, 일반 소비자는 주방 가구사 및 동사 직영 쇼핑몰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수요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레인지우드 같은 경우에는 주방 공간에 오염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장치로 그 성능은 팬에 좌우되고 또 팬과 모터의 기술력에 따라 고풍량 또 저소음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의 44%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천한 매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빌트인 기기, 주택 환기 시스템, 국내 공사 등에서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미세먼지를 줄이는 설계 등이 포함되고 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모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조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을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사는 실내 공기실 관리 전문 기업으로 공기청정기기 등이 포함된 환기청정기 제품을 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나 미세먼지 가령 극성인데 그 이후로는 비가 자주 오지 않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하여 서해상의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시계 방면 기류가 있어서 중국 미세먼지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3월은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것이고 미세먼지가 분류되어 있는 관련 주주 움직임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가는 최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고 상승한 바 있고 현재 상승한 가격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20일 평균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 온 만큼 추가 모멘텀이 부각된다며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25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폭 키워갑니다. 0.57% 이상 하락하면서 222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2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20분경에는 16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약 16분 만에 14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큰 폭으로 매도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요, 521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평소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도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 쪽에서 좀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다만 8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하락세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거의 3% 넘는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이 반도체 업종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사분기 PC용 이 D램 가격이 $40 초중반으로 지난해보다 약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지만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6% 하락하면서 46,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127,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면에 오늘 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오늘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세로 인해서 공매도 함께 나오면서 오늘 쇼커버링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0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7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07% 상승하면서 75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장 초반에는 53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21분경에는 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하고 개인이 238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했던 만큼 그대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75,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CJ E&M이 여전히 3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도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아까 장 초반에는 7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6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 종목들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강세 이어가는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54만 원 선까지 올랐고요. 코르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2% 이상 상승하면서 4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좀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빠집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오릅니다. 0.04% 상승하면서 111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2월 19일에 추천해주신 G3 BNT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가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달, 5월달 미국 암학회 그리고 종양학회 두 학회에서 최근 한 2, 3년간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아마 2월을 앞두고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그리고 향후 한 3월달에서 5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이제 G3 BNT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그 안구건조증 블록버스터 신약 같은 경우가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7천억대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2월에만 거의 한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장 하루만 16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 인보사의 아시아랑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인보사 처방 건수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 몽골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중국 하이난 시판 허가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홍콩이나 기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쪽에 대한 이 인보사의 추가적인 판권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두 이제 종목의 주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보사 쪽 그 임상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8%가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보사는 이 무릎 골관절염 중기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병증을 완화하는 것과 관절 치환수 등 이제 수술적 치료법에 시점을 미룰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지속적으로 이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확실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적 건수, 투여 건수가 증가되는 부분들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투여 건수가 한 2,200건을 이제 돌파를 했고, 작년 3분기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 한 27%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골관절염 환자 수가 한 3천만 명 이상으로 이제 큰 시장이지만 현재 진통제 외에 적절한 약물적 치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오롱 티슈즈인의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미 출시되어 현존한 누적 처방 건수를 가지고 있고 그 전 세계 8개 국가에 대한 공급 계약 라이센스 이 9개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는 5만 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3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2월 21일에 평화홀딩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5%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평화홀딩스를 추천드릴 때 최근에 이제 수속자 섹터가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잡아들였던 매수가 하단까지 잘 주고 갔고 1차 목표가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충분한 수익 구간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매도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손절가를 6,200원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인 8,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 여기 구간을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익절가를 이제 7,500원을 잡으시고 2차 목표가인 9,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일 우리 시장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과 미국 연준 파월 의장 통화 정책에 대해 그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발언으로 그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속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한 긴장감이 다소 좀 커진 부분이 있는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날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출석해서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협상 타결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파키스탄은 인도 항공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인도 역시 파키스탄의 공군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핵무기 보유국끼리 공습에 이어서 공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매 컨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남북 경협주가 코스피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번 회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남북 경협주의 수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거친 후에 사업 실체가 있는 종목에 대해 한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만큼 이럴수록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을 둬야 하겠고요. 3월로 연기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나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보수적인 매매로 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지난 10월 그 시장 급락 구간까지의 반등을 줬는데요. 이때 전기차와 수축차 섹터 중심으로 지수 반등이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받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순서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섹터인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왔고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1973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1989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자가 면역 질환 및 항암제, 신약 연구 개발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2015년 7월에 대웅제약 계열사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특징적으로 보면 HL1612라는 자가 면역 항체 신약을 지난 17년 12월에 로이반트의 5,400억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선두주자로 앞장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임상 1상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고 올해는 128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연 매출 1,000억 원 돌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3만 원에서 28,000원은 상승 추세 전환 자리인데요. 글로벌 시장 급락이라든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여기 라인은 지켜줬고 여기를 훼손한 구간은 제약 바이오 전체 업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급락에 의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기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 찬스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 2월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 라인상 38,000원에서 4만 원은 정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단계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780에서 800포인트 본격적인 시장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면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눌림목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수 구간은 지금 가격부터 35,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4만 원, 2차 4만 5천 원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3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수개월 동안 오늘장 시장 전략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엇갈린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 대응 잘 하시고요. 또 장 마감 상황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